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비뇨의학 분야를 함께 연구해온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순간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구조 신호를 단지 나이 탓이라 여기며 체념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밤이 되면 침실에 불을 끄고 눕지만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전히 건재한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자신감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가장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 있어 활력의 상실은 곧 존재감의 상실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내가 실망할까봐 혹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일부러 잠자리를 피하거나 등을 돌리고 자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50대가 넘고 60대가 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지 라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혈액이 흘러가는 길목이 좁아지고 막혀서 가야 할 곳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체는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기를 터주기만 한다면 70대, 아니 80대가 되어서도 충분히 건강한 기능을 유지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천에서 오셨던 65살의 남성분이셨는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걸음걸이에서부터 깊은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노서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내와도 대화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보양식도 챙겨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절망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환자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의 허벅지를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그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양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온도를 체크해보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그분의 표정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커져 있었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왼쪽 허벅지가 오른쪽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내 다리가 짝짝이처럼 온도가 다를 수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성기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혈액의 고속도로가 막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구조를 이해하면 이 원리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굵은 대동맥을 타고 복부를 지나 다리로 내려가는 장골동맥이라는 큰 갈래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목에서 생식기로 향하는 혈관이 갈라져 나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허벅지로 가는 혈관은 큰 고속도로이고 중요 부위로 가는 혈관은 그 옆으로 난 국도와 같습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꽉 막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당연히 그 옆으로 빠지는 국도로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치입니다. 특히 남성의 신체 반응은 전적으로 혈액 공급량에 달려 있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차야 부풀어 오르듯 강력한 혈압으로 혈액이 쏠려야만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다리로 가는 혈류가 약해져 허벅지가 차가울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곳으로는 피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부전이 아니라 전신 혈액 순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아주 위중한 경고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혈관 내벽에 기름찌꺼기인 플라크가 쌓여 통로가 좁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증상이 바로 하체의 냉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찬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차갑다거나 유독 허벅지 안쪽이 서늘하게 느껴진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차가움과 더불어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고 피로하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 전에 집에서 아주 손쉽게 혈액순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모세혈관 충만 시간 검사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허벅지 안쪽이나 무릎 위쪽 살을 꾹 눌러보십시오. 약 30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손을 떼면 눌린 자리가 하얗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얗게 변한 피부가 다시 원래의 붉은 혈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보세요. 혈관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분들은 손을 떼자마자 혹은 이 3초 안에 금세 붉은색이 돌아옵니다. 피가 쌩쌩하게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10초 이상이 걸린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는 심장에서 보낸 피가 말초 조직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이미 미세 혈관들이 많이 좁아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강장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도로망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은퇴 후의 불안, 자녀 문제 등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이것이 1년, 2년, 10년 넘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 독이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혈관은 긴장 상태가 되어 수축합니다. 마치 고무호스를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피가 흐르고 싶어도 흐를 수가 없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코르티솔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활력 호르몬은 줄어드니 의욕은 떨어지고 기분은 우울해지며 그 우울감이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혈관을 더 조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진 것인지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망가진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잠들어 있는 혈관을 깨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무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상하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목표는 단 하나,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내벽에서 생성되는 기체인데 이것이 분비되면 좁아졌던 혈관이 스르르 확장되면서 마치 댐에 수문을 연 것처럼 혈액이 힘차게 흐르게 됩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도 결국 이 산화질소의 작용을 돕는 원리인데 우리는 약의 힘을 빌리기 전에 내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뿜어내도록 만드는 능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 능력은 거창한 헬스장에 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와 시작하는 단 5분의 습관으로도 충분히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울퉁불퉁하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리와 골반 주변의 큰 근육들을 자극해 심장을 돕는 제2의 펌프를 가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온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관 확장 운동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하체의 혈류량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뇌에게 내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맨몸 스쿼트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무릎이 약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가 다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뒤에 의자를 두고 안전하게 하시라고 권합니다. 핵심은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마음속으로 5을 천천히 세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으십시오. 허벅지 앞쪽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긴장감을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려는 순간 이번에는 셋을 세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털썩 주저앉아 쉬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딱 10번만 반복해보세요.
만약 무릎 통증이 있거나 체력이 약하다면 5번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도 좋습니다. 넘어질까? 불안하다면 의자를 벽에 단단히 붙여두거나 가족에게 앞에서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데 이때 같은 쪽 손바닥으로 허벅지 위를 꾹 눌러 저항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문을 허벅지로 밀고 나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힘과 다리로 밀어 올리는 힘이 충돌하면서 허벅지와 골반 깊숙한 곳의 근육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좌우 번갈아 가며 20번 정도 실시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숨을 참으며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후하고 내뱉으며 동작을 수행하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동작만 해도 허벅지 안쪽에서 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기가 바로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를 깨우는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다리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펌프질해 올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붓고 차가운 이유는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 피가 아래에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 바디를 잡고 서서 둘을 세며 천천히 까치발을 들었다가 셋을 세며 천천히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옵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쿵하고 닿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이 동작을 20번 반복하면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펌프질이 원활해져야 하체의 정맥 순환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혈류량이 늘어나며 우리가 원하는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내 몸을 돌보는 의식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 마사지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살피는 일에 매우 서툽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아 양손 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무릎에서부터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십시오. 너무 세게 주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의 림프와 혈액 흐름을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에 10초 정도 길게 쓸어 올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피부가 따뜻해질 때까지 합니다. 이 4가지 동작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은 등 쪽으로 쏠려 있고 근육은 굳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5분을 투자해 이 루틴을 실행하면 몸의 밸브가 열리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달을 넘기면 다리의 냉기가 사라지고 밤에 잠이 더 잘 오며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는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운동으로 혈관이라는 도로를 넓혔다면 이제 그 도로 위를 달릴 자동차의 연료를 채워줄 차례입니다. 바로 영양 섭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여름철에 수박을 즐겨 드신 환자분들 중에서 유독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박. 특히 우리가 맛없다고 버리는 하얀 속껍질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르기닌이라는 물질로 변환되고 이 아르기닌은 다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앞서 제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열쇠가 바로 산화질소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트룰린을 천연 비아그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치료제라기보다는 혈관 건강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매일 수박 껍질을 챙겨 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보충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시트룰린은 하루 3g에서 6g 정도를 섭취합니다. 운동 전이나 활동을 시작하기 2시간 전쯤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 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하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적은 양부터 시작해 내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시트룰린과 함께 남성 건강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영양소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수많은 효소의 재료이자
특히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전립선 건강에 깊이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굴이나 호박씨, 붉은 살코기 등에 많이 들어있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때는 하루 10mg에서 15mg 정도의 보충제를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산화질소가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비타민C를 하루 500mg 정도 곁들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시트룰린, 아연, 비타민C의 조합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아주 엄중하게 당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리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결석이 있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 라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고용량을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이나 멜론, 오이 같은 밥과 식물을 자주 드시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한 줌을 드십시오. 반찬으로는 굴이나 조개류, 달걀을 챙겨 드시고 디저트로는 오렌지나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처럼 색이 선명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습관에서 기억해야 할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먹되 가공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비닐에 포장된 음식,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수, 지나치게 짠 인스턴트 식품은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고 자연에서 온 재료들로 식탁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력제이자 혈관 청소부입니다. 또한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고 걱정되어 물 마시는 것을 일부러 줄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70%는 물이고 혈액의 대부분도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침 직전에는 피하더라도 낮 시간 동안에는 틈틈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어야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운동으로 기를 열고 좋은 영양으로 연료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지휘하는 사령탑,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준비가 되었는데 마음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위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혈관을 긴장시키고 신경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겁을 먹고 반응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성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중년 이후의 문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돈 들이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마음의 훈련법을 환자분들에게 꼭 처방해 드립니다. 이 훈련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설계하여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잠들기 전 5분 긍정적 회상 훈련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장 자신감 넘쳤던 순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만했던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반드시 성적인 장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서 행복하게 웃던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그때 느꼈던 당당함, 따뜻함, 그리고 내 몸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감각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의 연결을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뇌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60세나 70세가 되어도 뇌는 훈련하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실패했던 기억을 곱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즉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좋은 기억으로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하루 5분 이 훈련을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신기하게도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혈관도 부드럽게 이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했던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살 김영수님은 아내분과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후로 괜히 짜증이 늘었고 아내를 피하다 보니 사이가 멀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아침 운동과 저녁에 마음 훈련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뒤 어느 날 아침 몸이 다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는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는 단지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은 기쁨이었습니다. 대구의 69살 이상훈님은 당뇨가 심해 늘 불안해하셨던 분입니다. 당뇨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셨지만 저는 아주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부부 생활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매일 걷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니 당뇨 관리에도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서울의 73살 최병철님은 심장이 약해 운동을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남들보다 2배 더 느리게 진행했습니다. 그 느림과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꾸준함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내분께서 남편의 표정이 너무 밝아졌고 우리 사이가 신혼 때처럼 애틋해졌어요. 라고 저에게 고마움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80살 정만식 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 수술 이력이 있어 격한 활동은 불가능했지만 앉아서 하는 마사지와 가벼운 걷기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 쓸만하네요. 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고 묵묵히 올바른 습관을 쌓아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질환이나 협심증, 부정맥 등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지나치게 차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 첫 주부터 무리하게 운동한다고 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상을 당해 아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몸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3개월을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혈관 폐색이나 신경 손상, 호르몬 이상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운동과 영양, 마음 챙김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와 혈관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복구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 불빛을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난 아침은 몸의 활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잠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찬 채로 잠들면 몸은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중요한 회복 작업은 뒷전이 됩니다. 야식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는데 배가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혈관 건강은 나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안정을 찾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혈액도 잘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듣기 싫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키고 내벽을 손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운동으로 기껏 혈관을 넓혀놓고 담배 한 모금으로 다시 꽉 조여버린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관계를 회복할 차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기능만 좋아지면 부부 관계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고 각방을 썼다면 아내분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잠자리 시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친밀함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며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는 것, 텔레비전을 볼 때 슬그머니 손을 잡아보는 것, 피곤한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주는 것, 이런 사소한 스킨십과 배려가 쌓여야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나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하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보세요. 진심이 담긴 노력에 감동하지 않을 배우자는 없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나란히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막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 완성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허벅지 온도를 체크하고 이불 밖으로 나와 5분 운동을 실천하세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주에는 영양을 더해보세요. 내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시트룰린이나 아연 같은 보충제를 안전한 용량으로 시작해봅니다. 물론 운동과 걷기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주에는 마음 훈련을 추가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긍정적인 회상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를 깨우고 두려움을 지워나갑니다. 이때쯤이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넷째 주에는 변화를 관찰하는 시기입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따뜻해졌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한지, 의욕이 생기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미세한 반응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주 강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물론 4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고 혈관 구조가 개선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습관을 평생의 루틴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계속 고민만 하며 천장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움직이시겠습니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후회 속에 보내는 분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온기를 나누며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